참고로 취재 편의점은 가짜 뉴스 없습니다. 네,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88년 입당하셨으니까 네. 37년 민주당 당직자. 그러니까 당직은 아니고 당직은 이제 2000년도에 했고요. 네. 저는 88년도 입당하면서 바깥에 이제 재야 출신들이 이제 영입돼서 당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987년 24살 이후에 이제 의원님 24살 때. 네, 4살 때 대학교 졸업하고인데 그때 88년도 13대 총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선에서 완패를 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을 근거로 한 정당이 그나마 하나는 있어야 된다. 노태우도 영남이고 김영삼 영남인데 호남에 정당이 없어서야 쓰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잘못했지만 후배들이 들어와서 평민당을 좀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시 98명이 평민당 입당을 합니다. 그때 입당하셨던 분이 이제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문동환, 박영숙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제야 그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모든 자산을 털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전국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입당을 했고 입당을 해서 당직을 가지신 분도 있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지만 저는 평민연이라고 그런 제야의 목소리를 바깥에서 담아서 당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총무간사, 조직간사를 했고 그때 당시 같이 함께 했던 분이 이제 김한정 의원이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 당시에 이제 평민연에서 함께 평민연에서 하면서 그분은 이제 정당으로 들어갔고요. 대외협력 부장인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원들 보좌진으로 들어온 분이 이제 김성환 의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애국적 국민정당, 전국적 국민정당을 만들려고 이제 입당을 한 거고, 그래서 그때는 진보의 가치는 사실은 민중당이죠, 계급정당, 노동자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민중당이기 때문에 평민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955년도에 만들어진 우리가 모태라고 하는 민주당의 모태인 그 민주당도 사실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정당 어쨌든 민주정당, 국민정당입니다. 국민정당이 모토였습니다. 70년 전에. 그리고 1995년도에 새천년 국민회 새정치민주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이때도 중도적 국민정당이 포지셔닝이었어요.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이제 98년도에 된 건데 집권하고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JP랑 합당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진보적 가치를 소중히 했지만 구시대의 막내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보다는 당신이 어쨌든 그러지 못했다라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제 2008년도에 진보의 미래를 꿈꾸셨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인터뷰한 책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과연 진보의 가치를 구현했나 이것을 물음을 던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던지면서 본인은 2009년도에 이제 서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도, 보수, 민주, 진보의 가치를 다 아우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이제 정당으로 기준을 놓고 보면 진보 정당은 아니다. 그러나 포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마치 그것이 진보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냐 이렇게 해석해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가장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호남을 기반으로는 정권을 잡는 건 요원하기 때문에 그런 계급 계층보다는 그 국민들의 요구와 요청을 받아 안는 정당의 슬로건으로 가져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국민참여 대중정당.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열린우리당의 모토였던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시민들이 두루 참여해서 뭐 세상을 좀 바꿔 나가는데 기여를 하자.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뭐 제야운동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치에 진출을 해서 조금 더 운동장을 넓히고 진보적 의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 의견들을 좀 담아내는 대중정당
전국 정당. 네, 그게 꿈이었고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참 빨리 온 거예요. 저희가 88년도 입당할 때 이해찬 대표가 이제 13대 평민당 가닥을해서 초선 국회의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쯤이면 정권 교체라는 그런 우리의 과제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20년 걸릴 거다 그러셨거든요. 정권 교체하는데 20년은 그래서 걸릴 거다. 제가 24살이니까 20년이면 44이니까 예. 그 정도 20년 봉사하면 되겠다 고 생각했는데 10년 만에 DJP 연대로 사실은 JP랑 연대한다고 하면 그때 누가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진보냐 보수냐는 논쟁을 한다면 다 네. 거부했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 YS가 만든 민주당이 일부 이제 잔류하고 이게 한나라당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97년도에 DJP 연대를 하는 그 정당으로 들어오셔서 성과를 냈던 거고 그래서 해수부 장관을 하셨던 거고 2002년도에 도전하셔가지고 단숨에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정권을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실현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이제 민주당의 오래된 꿈을 이제 어쨌든 세 차례를 이룬 거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아마도 파면 결정이 나면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4대에 걸쳐서 이제 정권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예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운동장을 넓게 쓰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고 보수 정당을 민주당이 맡겠다라고 하면 중도 보수에서 왼쪽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민주당 그걸 하고요. 네. 민주당은 당연히 그걸 하고 네. 정부는 네. 국민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발언은 민주당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제를 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만이라면 좀 더 진보적인 것과 좀 더 보수적인 것들을 강화시켜내면 되는 거고 그건 정책으로 가져가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망가진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져서 극우 정당으로 지금 치닫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 보수의 정책이 공중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니까 최근에 그 목소리를 더 높이는 거고 그리고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다라고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어느 순간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에 정말 맹종하는 정광훈 정당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 중도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우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지금 AI위원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가 대응을 뒤처지게 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이런 그 반도체 분야나 그런 그 이제 소부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소부장을 통해서 일본에 덜 규속화됐는데 최근에 되다 보니까 엄청 뒤처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진보의 아젠다냐? 국민 전체의 아젠다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당 안에서 또는 당 밖에 지금 민주당이지만 당 밖에 계신 분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한 수단으로 쓰는데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의 경우는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받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내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내고 이제 지역을 순회하겠다라고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속실에도 있었고 기록 담당도 하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이 뭔지 몸으로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완제적 역할을 하면 네.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보고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좀 다가오기 어려운 문제가 네. 진보 또는 빨갱이 뭐 이런 잘못된 프레임으로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표가 던지는 그런 이슈를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그 과업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좀 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그 이른바 이제 TPK, 뭐 부산, 경남, 그러니까 울산을 포함해서 그 TK 지역까지 포괄하는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호도된 뭐 잘못 알려진 소위 빨갱이, 네. 뭐 좌파, 뭐 종북, 그렇죠. 뭐 종북이란 이런 말을 쓰죠. 프레임을 네. 예, 계속 아니, 쓰고 있는데 인공기까지 걸어가지고 대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울경에서 구리 수도권에서 그러고 있어. 수도권에서요? 얼마 전에 왜 네.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예. 그 문제가 윤석열은 됐던 성조기, 그다음에 이재명은 뭐 이재명은 인공기, 그다음에 한동훈을 태극기 이렇게 네.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극우 프레임에다가 기독교 안에 극우적인 사람들이 이재명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더 씌우는데 2022년도에 대선 패배의 요인을 본인으로부터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장을 훨씬 더 넓게 쓰는 거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그다음에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국민의힘의 논리에 즉각 대응해서 바로 이렇게 좀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되는 것과 그 뒤에 것 대비하는 거죠. 예. 네.